까지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1대1 자유토론 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문재인 후보 순서죠. 방금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진위 개수는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우리 안 후보님, 사드 배치 10억 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외교적인 관계를 시작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정조차도 다 이렇게 한 번씩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 이제 한국 대통령이 뽑히기 직전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10억 불을 내야 해도 무조건 찬성입니까? 지금 이미 그것은 미국에서 내기로 이미 다 합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억 불이면 1조 1천억, 우리 예산의 400분의 1이 넘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찬성하느냐고 제가 여쭙는 우리가 것입니다. 부담할 일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희망. 오늘 국방부에서도 이미 밝혔습니다. 원래 체결된 합의대로 갈 겁니다. 자, 10억 불을 만약에 부담하게 된다면 국회 비준 절차 없이 합의니까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건 논점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는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FTA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나온 문제들을 한꺼번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무조건 다 찬성이라고들 해버리니까 이렇게 이제는 비용도 부담해라 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미 FTA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외교적 카드였지 않습니까? 대미 협상력을 완전히 떨어뜨려버린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협상의 문제를 이제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한미 동맹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우리 다음 정부는 우리 국민통합정부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가 아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경제 내각이어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 끝나면 정부 구성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 후보님은 국무총리를 국회 추천에 맡기겠다 이렇게 오늘 공약하셨어요. 그러면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되면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이 국회 합의에 맡긴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속하게 총리 후보를 지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선되면 그 다음날 곧바로 총리 후보 지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나 안보 위기에 대한 대처 면에서 문제가 있는 발상 아닙니까? 그건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협치의 틀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회에서 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저는 동시에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각 정당들의 합의를 자, 시간 초과 이미 다 됐습니다. 예. 자, 안철수 후보 남은 잔여 시간 발언하시죠. 예, 전 세계적으로 혁신의 모범 사례로 드는 국가가 세 국가가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 실리콘밸리가 첨단 산업으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또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군을 중심으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4대 글로벌 혁신 국가의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은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1대1 자유토론이 있겠습니다. 아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억 불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헛소리를 했다는 겁니까?
처음에 아니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까? 처음에 중국과의 관계도 기억하실 겁니다. 원 차이나를 그 원칙을 흔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10억 불을 청구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당연히 물어볼 질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죠. 그것은 지금 이미 한미 간 합의가 되어 있는 문제라서 그 합의를 그거는 어기면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합의를 어기면은 사드 돌려보낼 겁니까? 그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시지 사드는 계속 않습니까? 배치해야 돼요? 돈 주고? 아니 돈을 줄 일이 없습니다. 국방부도 오늘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FTA 이야기 하셨으니까 FTA 협상은 어떤 원칙으로 임하실 생각입니까? FTA 협상 당장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FTA, 한미 FTA 자체가 양국에 모두 다 이익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설득력 있는 논리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통상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다음 정부는 장관급이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휘 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치밀하게 물밑 협상을 통해서 빨리 이것이 타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우려됐던 부분들 이번이 또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주로 바꾸실 생각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일명 독소조항이라고 예전에 야당에서 주장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미 FTA를 반대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우리 정부의 정책 주권을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가장 핵심이.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들이 가장 지금 기묘하게 요청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입니다. 그거 정부가 한미 FTA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 후보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예요. 이 미세먼지를 없애려면 저감시키려면은 저산 탄소차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저탄소차를 유도하는 자동차 세제 개편이 지금 한미 FTA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한미 FTA를 반대했거든요. 물론 무역 수지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정책 주권이 이렇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안 후보님 중소상공인 정책을 보니까 유독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없어요. 그리고 농업지원 정책도 없고요. 이거 한미 FTA를 염두에 두신 겁니까?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요? 누구보다도 농업 정책에 관심이 많고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왜 채택을 안 하셨습니까? 저는 다른 방법으로 푸는 그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한미 FTA를 의식하신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협상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미 FTA 협상에서 지금 이런 독소조항, 투자자 국가 소송제라든지 렛지 조항이라든지 지금 아주 극도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농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안 후보님도 생각이 같으십니까? 부분으로는 조금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로 여겨왔던 그런 조항들 이번 기회에 또 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안 후보님 발표를 보니까 선제적인 기업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쉘가스를 사와야 된다. 이렇게 벌써 다 풀어놓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트럼프는 이미 받은 거 다 받고 거기서 협상이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협상의 기본이 아닌 거 아닙니까? 자, 심 후보님. 예. 네. 예. 시간 됐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잔여 시간 18초 남았습니다. 그 질문에 답해보세요. 예, 저는 제가 한 말은 꼭 지켜왔습니다. 정치하면서 계속 제가 한 말은 꼭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문가와 토론해서 현장에서 결론낼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메르켈 총리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께서 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승민 후보죠. 자,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1대1 자유토론입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방금 심상정 후보님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헛소리 한 거냐, 사드 10억 불 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이야기한 건 맞습니다. 이거는 이미 배치할 때 작년에 한미 간에 정부가 다 협정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우리 10억 불 낼 이유가 없습니다. 10억 불 내고 주한미군의 사드를 일개포대 들어올 것 같으면 그 돈 주고 우리 사면 됩니다. 필요하면. 근데 그걸 10억 불 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업을 한 사람이라 가지고 뭔가 딴 걸 노리고 친 것 같습니다. 아마 방위비 분담금 쪽에 압박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안 후보님께.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려주는 문제 저도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근데 저는 주로 중소기업 중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아주 열악한 아주 형편이 안 좋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그 지원해준 만큼 중소기업에게 이걸 종업원 임금에 올리는데 써라. 저는 그렇게 하고 또 대기업의 하청단가 너무 압박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안 후보님 공약은 2년 동안 50만 원씩 매달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받던 청년 취업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자들이 2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중소기업에서 나가버릴 거 그럴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중요한 것이 처음에 대학 졸업 이후 3년 내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면 평생 불안정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초기 2년 동안 이제 임금을 지원을 해주면 이제 그 학생이, 청년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일 겁니다. 우선은 인정받고 그 기업에서 계속 일하는 겁니다. 또는 다른 기업으로 취직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또는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국가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안 후보님 방금 말씀도 2년 동안 있다가 이직하는 가능성도 상당히 열어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내일 채움 제도인가요? 이미 안 후보님하고 똑같은 액수로 분담하는 것만 다르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임금을 올리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또 하나 질문 드리면 매번 4차 산업혁명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4차 산업혁명 그거 하면 기술에서 소외된 계층, 저임금 비정규직 이런 거는 지금 선진국에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 걸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4차 산업혁명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일자리가 줄어들고 주로 비숙련, 기술 소외,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 줄어드는 그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도 저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교육혁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평생교육에 정말로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의 평생교육은 거의 국가에서 버려두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거의 100배 수준으로 강화해서 중장 노년층들이 다른 직업으로 옮길 때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가에서 직접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자, 안철수 후보 지금 말씀 끝났는데 여전히 54초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못다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추가로 하시면 저한테는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쭤보실 게 경제 분야에서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공약집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정 추계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문 후보님 제가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 후보님 재정 추계가 정직하지 못합니다. 지금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면 인건비만 계산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부수적인 예산들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까지 포함이 돼야 정말 얼마 정도가 국가가 재정이 필요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후에 세금을 얼마나 더 부담해야 되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 말씀 있었고요. 자, 지금 저희 토론 종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5분의 대선 후보들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서 진지하고도 아주 치열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기로 이미 다 합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억 불이면 1조 1천억, 우리 예산의 400분의 1이 넘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찬성하느냐고 제가 여쭙는 우리가 것입니다. 부담할 일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희망. 오늘 국방부에서도 이미 밝혔습니다.
원래 체결된 합의대로 갈 겁니다. 자, 10억 불을 만약에 부담하게 된다면 그 국회 비준 절차 없이 합의니까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건 논점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는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FTA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대통령이 당선이 내각이 해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 끝나면 정부 구성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 후보님은 국무총리를 국회 추천에 맡기겠다 이렇게 오늘 공약하셨어요. 그러면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이 국회 합의에 맡긴다면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속하게 총리 후보를 지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선되면 그 다음날 곧바로 총리 후보 지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나 안보 위기에 대한 대처 면에서 문제가 있는 발상 아닙니까? 그건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협치의 틀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까지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1대1 자유토론 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문재인 후보 순서죠. 방금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했던 진위 개수는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우리 안 후보님 사드 배치 10억 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외교적인 관계를 시작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정조차도 다 이렇게 한 번씩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 이제 한국 대통령이 뽑히기 직전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10억 불을 내야 해도 무조건 찬성입니까? 지금 이미 그것은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나온 문제들을 한꺼번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무조건 다 찬성이라고들 해버리니까 이렇게 이제는 비용도 부담해라 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미 FTA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외교적 카드였지 않습니까? 대미 협상력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린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협상의 문제를 이제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한미 동맹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우리 다음 정부는 우리 국민통합정부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가 아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경제. 국회에서 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저는 동시에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각 정당들의 합의를. 자, 시간 초과 이미 다 됐습니다. 예. 예. 자, 안철수 후보 남은 잔여 시간 발언하시죠. 예, 전 세계적으로 혁신의 모범 사례로 드는 국가가 세 국가가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 실리콘밸리가 첨단 산업으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또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군을 중심으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4대 글로벌 혁신 국가의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은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1대1 자유토론이 있겠습니다. 아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